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이제 마무리가 되고 취재진과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3시간 가까이 진행된 기자회견 지금부터 잠깐 저희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오마이뉴스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마무리가 됐는데 네, 일단 전체적으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2시간 50분이었죠. 네. 네, 지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회견이었습니다 오늘. 물론 회견 슬로건 자체가 대체 불가 대한민국 이렇게 잡고 나왔잖아요. 네. 이건 이제 언론에 이제 사전에 공개가 됐는데 여하튼 오늘 회견의 의미 자체가 또 지방선거 지난주에도 지방선거 또 끝났고 네. 선거 결과에 대한 어떤 대통령의 진짜 어떤 진솔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또 그렇죠. 시간이기도 하고 이거는 사전에 또 이미 예고가 됐었기 때문에 네.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떤 내용의 대통령이 언급이 될까라는 것도 되게 중요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뭐 코스피와 관련된 그리고 또 반도체 이슈 그리고 노동 이슈 특히 네. 반도체와 관련된 초과 세수와 또 초과 이익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사회적 경제적 논쟁들 이런 거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되게 중요했어요. 네.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 언급하셨으니까 지방선거 관련된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입장 나온 거 좀 정리를 해보면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길 것을 졌다. 또 네.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 이렇게 하면은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 국민들의 경고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좀 뼈아프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죠. 맞습니다. 선거 영향 뭐 이런 얘기하고 네. 선거가 지고 나면 진 이유가 만가지고 음흠. 또 선거를 이기면 한표라도 이기게 되면 또 이긴 이유가 또 한 만가지다 말이 네. 나왔잖아요. 그게 또 여러 또 이걸 또 부동산 이슈로 본 사람들도 있고 뭐 했는데 대통령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선거에 대한 어떤 정확한 그 자신의 생각을 내비쳤습니다. 물론 네. 자신의 탓, 자신이 다시 한번 또 되돌아보는 국민의 경고라는 거에 대한 방점을 두면서도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집권 여당과 또 야당으로서 또 그 얘기를 또 했잖아요. 맞아요. 들판에 있는 성을 비유하면서 성을 또 수호하고 또 성을 키우고 네. 또 성으로 또 자신의 또 다른 사람들 계속 지지자를 그 넓혀가는 그런 여당으로서의 그 역할을 오늘 강조한 게 지금 눈에 띄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민주당의 어떤 그 자신이 민주당의 뭐 강한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 뭐 이렇게 그 강조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이번 선거에 대한 어떤 자신의 생각을 밝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여당, 뭐 야당 그 역할을 얘기하면서 성을 이제 지키는 게 여당인데 맞아요. 여당은 그릇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포용하고 통합을 잘해야 된다. 네. 집안에 들어온 사람한테 너 배고파서 들어왔지? 너 언제든지 나가서 배신할 거지? 이렇게 모욕을 주면 되겠냐? 이렇게 질타를 했는데 과격한 표현이나 색채를 구분한다든지 네. 사상 검열을 한다든지 이해관계를 가지고 모욕한다든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게 네. 여러 가지 이제 그걸 이제 해석하는 이제 아마 얘기 나올 것 같은데 네. 굉장히 그러니까 국민주권 정부라고 지금 1년이 됐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추진 여러 가지 정책 내용들 보면 되게 실용의 방점이 많이 그렇죠. 있겠습니다. 그 실용입니다. 실용은 네. 결국은 국민의 어떤 먹사님이었고 국민의 먹사짐의 핵책임은 집권 여당의 몫이라는 거였잖아요. 네. 특히 집권 여당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야당 시절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거였고 또 집권 여당으로서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성에 비유해서 좀 더 네. 많은 사람들 포용하고 통합, 포용과 통합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당이니까 네.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의 어떤 포용과 통합을 강조했던 그런 측면. 그래서 이번 선거 역시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겨야 될 것 그리고 이겨야만 될 것, 이길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강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도 2, 3일 동안 굉장히 좀 힘들었다. 그러니까요.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결국은 자신의 어떤 그런 국민의 경고 받아들이고 또 자신의 어떤 그런 다시 한번 반성의 시간도 가지면서 결국은 여당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했고 그리고 네. 이번에 이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총리로 지명을 하면서 또 김민석 총리가 이제 또 사퇴하지 않습니까? 네. 향후에 어떤 이런 정치적인 어떤 상황 그리고
당이 이제 정치는 이제 당에게 자기는 적극적으로 이제 하겠다는 얘기도 한 거 보면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그리고 향후에 어떤 당정 관계 그리고 앞으로 제 이익이 이제 국민주권 정부의 이익이었던 그런 향후 방향성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발언을 해석을 해 보자면 물론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네. 김용남 이제 후보가 그렇죠. 떠오른다 이런 맞아요.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댓글에도 막 얘기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정청래 대표가 네. 어쨌든 좀 더 그릇이 이제 돼야 된다라는 이재명 대통령 말씀처럼 최대한 많이 모아서 포용하고 통합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욕을 하거나 뭐 사상 검열한다든지 뭐 그러니까 우리 통합을 통해서 여당 민주당으로 이제 들어온 그런 인사들에 대해 좀 더 지도부 차원에서 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좀 더 여당다운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 게 아니냐, 제대로 지원하고 선거를 좀 이끌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 보여요. 맞습니다. 그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또 그렇게 또 그런 어떤 그 전체적인 오늘 발언의 흐름을 보면 대통령으로서 이번 선거에 대한 또 그런 아쉬움이 짙게 배어나온 그렇네요. 짙게 어떤 표현한 뭐 명시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지만 그런 표현들이 그대로 다 드러난 것 같고요. 네. 그건 아마 정치권이 잘 해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선거 관련해서도 이게 뭐 이제 자산 계급 이제 투표, 그러니까 부동산 투표가 이어졌던 이런 부분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에 또 한마디 했어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이 부동산 오늘 뭐 일부 이제 그 이번 특히 서울시 선거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네. 특히 이제 보수 언론과 경제 특히 포함해서 그쪽에 이제 기본적인 프레임은 그런 거죠. 물론 실질적으로 일정 부분 그게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통령의 생각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단 특히 서울시 선거에서는 부동산은 상수다, 변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두 부동산 문제는 이미 그동안 계속 가져왔고 이미 그 내용이 이미 선거 전부터 계속 반영이 되어 왔던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무조건 이번 선거 결과가 부동산의 이슈가 다 함몰돼서는 안 된다는 측면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론 일정 부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원래 있었던 내용들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부동산 값 자체가 전반적인 서울 그 시장 선거에 전부 다 그 의제 완전히 잡진 않았다. 왜냐하면 서울시장 선거 득표율, 시의회 득표율, 구청장 득표율 그런 비교해 보면 또 다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그냥 정책 자체로만 보면 지지율 부동산 정책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지율을 보면 50%께 넘게 나오는데 그렇네요. 그렇게 나오는데 네. 오히려 자신이 그동안 1월 달부터 계속 부동산 문제, 부동산 투기 공화국은 대선 이거에 대한 굉장히 그런 경고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그 정도 계속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경고나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면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지만 물론 그렇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런 폭등이나 이런 이슈가 더 커지고 더 불안감이 더 커졌을 거란 그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부동산 이슈가 뭐 전혀 없었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이 결코 중요했던 그 변수로 작용하지 않았다. 이거 원래 부동산 상수였다. 네. 그렇네요. 그 상수가 예상된 그런 상황에서도 그럼요. 선거 전략에 어떻게 보면은 부족함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또 해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원호 이제 후보 캠프의 선대위나 네. 중앙당 정청래 지도부의 어떤 좀 책임 소재 계속해서 나올 것 같아요. 아쉬움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선거의 전략상, 그러니까 대응이죠. 네. 집권 여당 전략상에 보면 이미 그 부동산 문제 이미 상수였고 서울이 다 아는 내용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대통령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50% 넘는데 그 전략 그런 부분들을 그 캠프나 당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불안감이나 이런 전세난 포함한 이런 불안감도 충분히 전략적으로 더 안정감 있게 그 오늘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을 지키는 성에 있는 그 집권 여당은 국민들한테 좀 더 안정감을 주고 걱정하지 말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얘기하면 되는 것을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전략상에 좀 어떻게 보면 그런 뭐 그동안 이런 뭐 그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전략상의 어떤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뭐 눈에 띄었던 언급이 바로 이제 줄투표. 옛날엔 1번 쫙 뭐 2번 쫙. 근데 요새는 안 그렇다. 그러니까 보면은 구청장 뭐 시의원은 민주당 찍으면서 시장은
굳이 다른 데를 찍는 이런 선택 무섭지 않느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명 한 명은 무서워야 된다. 그건 당에서 분석하지 않을까 싶다. 뭐 이렇게도 언급을 했는데 맞습니다. 네. 참 이게 줄투표라고 해서 시장 찍는 사람이 그냥 쭉 찍는 경향이 있긴 했는데 과거에 그랬죠. 이번엔 달랐다. 네, 이게 과거, 그러니까 대통령도 오늘 뭐 이제 그 저기 지금 잠실에 있는 네. 젊은 어떤 유권자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기도 스스로 반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과거 이제 이미 대통령 스스로도 나도 이미 과거에 같은 그런 쉽게 말하면 약간 안일함에 빠져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이 바로 줄투표 같은 똑같은 비슷한 거죠. 과거에는 굉장히 많은 후보들 그리고 또 당에 자기 어떤 지지당이 그냥 맞춰서 그냥 보지도 않고 쭉 찍던 그런 국민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그 구의원, 시의원, 시장, 네. 도지사 그런 걸 다 일일이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의원, 시장, 도지사의 정책 하나하나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어떻게 네. 미칠 것인지도 판단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특히 이번에 이제 언급하신 것처럼 이제 올림픽공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2030 청년층 주도로 이게 누가 뭐 시위를 조직해서 이런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벌어진 네. 이 참정권 훼손, 참정권을 제한하는 이런 참 엄청난 일,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 이재명 대통령 표현에 따르면 그런 일이 벌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오늘 이재명 대통령 그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구분진 게 있어요. 부정선거론과 네. 지금 현재 이 젊은 유권자들의 이 그 투표 참정권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 제기는 전혀 다른 문제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부정선거론과 이거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스스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고 또 그런 어떤 독립기관에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어떤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네. 앞으로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그 사부 요원이 만나서 그 얘기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주권의 감수성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저는 오늘 그 표현이 굉장히 네. 와닿았는데 주권의 감수성이 자기 스스로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젊은 이 유권자들이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동안에 그냥 너무 안일하게 그런 부분에서 반성했다는 측면이 오늘 전 대통령이 오늘 회견을 주고 굉장히 하나의 또 한 부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네요. 그래서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네. 또 지시했다라고 언급을 했고 맞아요. 사부 요인 회동을 통해서 음. 이 문제도 어떻게 풀어갈지 머리를 맞대 본다라는 거. 근데 아까 김진애 위원장도 언급을 했지만은 이런 참 큰 일이 터져 있고 이런 상황인데 네. 왜 민주당 이제 정청래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이 상황에 있어서 좀 더 이제 국정조사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네. 특검도 수용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좀 현장 대응은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지적해준 청년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그러니까요. 이거 저도 이제 주권 감수성이 떨어져 있어서 반성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에서 오히려 좀 소극적인 게 아니야 이런 지적은 또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현 민주당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이제 뭐 저는 이제 경제부 기자지만 이게 이제 시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시장에 네. 영향을 미치고 집권당의 이런 그런 마인드나 이런 방향이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선거가 지금 6월 3일 끝나고 지금 거의 일주일 다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는 그 민주당 집권 여당 그 지금 당 지도부나 이쪽에서 지금 너무 좀 방금 말 소극적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좀 또 이 사안을 좀 더 좀 안일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 정도의 대통령의 워딩이 나오기 전에 이미 집권당 당 대표에서 이게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더 적극적으로 이번 그 선거 결과에 대한 그 뭐 통찰한 반성, 그 다음에 향후의 어떤 대응 그리고 지금 젊은 유권자들 제기하고 문제 제기에도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네. 근데 지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오히려 김민석 총리나 대통령이 더 먼저 적극적으로 이런 내용이 더 적극적으로 만나고 더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당 지도부가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이 나섰다거나 누굴 만나서 얘기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나요? 네. 그런 측면을 보면 저는 그리고 지난번에 뭐 당대표 첫 회견 나와서 여러 가지 또 뭐 그 얘기하고 네. 전체적으로 뭐 승리했다는 듯한 승리했다. 어떤 듯한 그런 네. 입장은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닐 텐데라는 어떤 우리가 던져준 그 표의 의미는 그게 아닐 텐데라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대통령의 오늘 그 1주년 기자회견의 의미 여러 가지 의미들 중에 찾다 보면 경제 문제도 있습니다만 아까 그런 선거에 관한 이 내용 그리고 네. 어떤 이번에 그
당신이 얘기한 어떤 국민 주권 감수성에 대한 어떤 그런 반성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네. 이 향후 정치권에 던지는 어떤 메시지라고 또 강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이 강한 메시지 아마 이제 우회적으로 표현했지만은 당을 향한 메시지 그렇게 또 해석되기도 충분히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제 한성숙 네. 아이고, 이름이 비슷해서 죄송합니다. 두 번째 네,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될 가능성이 큰 네 예, 지명이 됐죠. 네, 한 후보자 지명을 하면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떠나게 되는 김민석 총리를 향해서 네. 이재명 정부의 성과가 곧 김민석 총리의 성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김민석 총리의 지난 1년을 평가하기도 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김민석 총리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질문이었냐면 네. 추가로 개각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이런 질문을 받고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정부 출범 1년이 됐는데 지금까지는 내각이 아주 잘 굴러왔다고 생각한다. 김민석 총리의 정말로 뛰어난 리더십으로 내각은 정말 큰 소리 잡음 없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제시하는 방향대로 치열하게 잘 달려왔다. 성과도 많이 냈다. 아마 역사적으로 이렇게 단기간 내에 구체적 성과를 많이 낸 내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해줬다. 이렇게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극찬을 했습니다. 사실 네. 그게 사실이에요. 음. 뭐 극찬도 극찬이지만 지금 현재 그 동안에 여러 그 정권을 봤을 때 네. 사실 총리라는 그 개념 또는 총리 역할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사실 뭐 그냥 뭐 특별한 어떤 국무총리, 우리가 헌법상의 국무총리 여러 가지 진짜 내각의 어떤 추천권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우리나라의 여러 많은 총리들을 보면 사실 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피부에 와닿는 총리 예, 잘 예.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리는 그냥 묻히는 경향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런데도 김민석 총리 보면 그 지난해 1년 때 특히 그 국무회의의 온라인상의 그 라이브 때 토론 과정 중계. 김민석 총리의 어떤 뭐 워딩이나 그 다음에 이후에 그 내각 내지는 그 회의 때 이걸 그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관할 총괄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제가 또 세종의 쪽에 그 부처에 있다 보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부처의 장관들이 그 국무총리의 어떤 그런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의 그런 역할과 거기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책에 대한 어떤 서로의 상호 어떤 그런 공유, 그다음에 정책 네. 실천 과정에서 국무총리가 적극적으로 체크하고 이런 부분들이 과거 어느 정부보다 더 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움직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되게 어느 때보다 김민석 총리가 많이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많이 뭐 대통령만큼은 그 언론에 많이 뭐 되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김민석 총리가 각 돌아다니면서 했던 그런 그 행사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각 지방과 만나서 그 계층 그다음에 그 산업 그리고 또 이슈에 대해서 도를 돌아가면서 지방을 네. 돌아다니면서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라운드 테이블 같은 거 보면 총리의 역할과 어떤 그런 거를 새로운 어떤 또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예. 그리고 그런 평을 많이 받더라고요. 김민석 총리가 되게 공부를 많이 했구나. 제가 몇몇 많이 맞는 고위공무원들 있잖아요. 네. 고위공무원들이나 그다음에 시장에 있는 분들 특히 기업인들도 김 총리를 만났던 사람들 대부분 하는 얘기가 공부를 되게 많이 한 것 같다. 그리고 어떤 현안 그다음에 또 이게 경제 현안이 됐든 사회 현안이 됐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 사람들과 얘기하려고 있고 하려고 하고 네. 그리고 그 정보나 지식을 굉장히 많이 흡수해서 자신의 걸 소화해가지고 얘기하는 방식이 과거 어떤 총리 행보와 되게 다르더라.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대통령의 그런 어떻게 보면 뭐 칭찬도 네. 결코 어떤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실제로. 실제로 그렇게 했고 제가 그래서 오죽 있으면 1년 동안 너무 힘드셔가지고 저렇게 하면 총리 네. 그래도 이제 당으로 이번에 이제 사퇴 하면서 당으로 이제 뭐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 한성숙 이제 여성 총리 지명자도 이제 아마 국회에서 어떤 이제 또 그런 거쳐서 이제 진사청문회 인사청문회 이제 하겠죠. 예.
김인수 총리가 너무 많이 이렇게 일을 벌려놔가지고 한성숙 총리도 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마 또 한성숙 총리 지명자도 나름대로 또 자신의 또 그런 또 강점이 있으니까 또 잘할 거라 생각도 됩니다. 잘 네. 인정이 통합되면. 네. 그래요. 자, 김민석 총리가 이제 그제 광주를 찾아서 한 포럼에서 강연을 또 하기도 했었는데 기조연설도 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양면적 평가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지금은 다시 긴장하고 혁신해야 될 때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저는 주말에 그 예. 총리가 그 전현직 대학 총학회장들 만나서 맞아요. 얘기한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신선했다고 봅니다. 총리가 지금 현재 지금 잠실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젊은 유권자들의 어떤 그런 움직임에 대해 적극적으로 총리가 나서가지고 당에서 해야 될 일 같아요. 그러니까 전현직 총학생회장을 만나 직접 그런 얘기를 듣고 서로 소통했다는 것 자체가 보면 네. 야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당에서 먼저 움직이고 먼저 해도 시원찮을 판는 게 총리가 직접 나서서 저렇게 했다. 그리고 네. 그 내용들이 그대로 또 다 오픈이 되고 공개가 되면서 얘기들이 하는 걸 보면 참 되게 고민이 많구나. 네. 그리고 되게 발빠르게 어떤 지금 현재 국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지금 그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대응해야 되는지를 네. 저는 지금 현재 김민수 총리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정청래 대표는 이번 선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 승리다라고 승리 선언을 했지만 네.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발언도 그렇고 김민석 총리의 주말에 그 연설 내용도 그렇고 네. 이제 혁신하고 긴장하고 정말 열심히 또 일할 때다 이런 뭐 이제 목소리가 읽히고 있습니다. 국민의 경고라고 했잖아요. 진짜. 국민의 네. 경고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인식이 더 명확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요. 네. 자, 당과 대통령 어떻게 보면은 조금 선거에 대한 인식 차이가 좀 약간 엿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이런 갭이 메워질 수 있을지 음. 앞으로의 민주당 상황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발언 워딩 이걸 또 당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지도 체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회초리를 좀 들었다는 생각도 들고 충분히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그동안에 네, 여당 맞습니다. 역할 제대로 못했다라는 네, 네, 네. 비판으로 읽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시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젠스낭 얘기를 하면서 좀 가보죠. 네. 일단은 젠스낭이 국내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가 오늘 좀 아침부터 난리가 났었죠. 지금 난리가 났었죠. 네. 9시 3분에 서킷 브레이커가 네. 발동이 됐죠. 그러면 20분 동안 이제 주식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이제 폭락했다는 건데요. 7,400선까지 이제 밀렸다가 지금 이제 7,766, 4.83%가 이제 코스피가 하락을 했고요. 네. 지금 현재 코스닥은 6.27% 하락한 939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코스피 시장이 굉장히 약세일 거라는 전망이 되게 많았죠. 왜냐하면 그 지난 주말에 미국의 어떤 그런 반도체 브로드컴의 그 주가 그 관련된 부분들 앞으로 포함해서 이런 것도 전망 안 그리고 좋아지면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 그쪽이 한 10% 넘게 또 네. 폭락을 하면서 그게 아마 그대로 이제 한국 코스피 시장 월요일에도 뭐 블랙 먼데이가 될 수 있다 뭐 맞아요. 이런 우려가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그렇게 블랙- 블랙까지는 안 가더라도 블랙 먼데이 모닝은 됐어요. 모닝 예. 됐죠. 모닝에는 좀 맞습니다. 힘들었는데. 맞아요. 아침에 조금 힘들었는데 지금은 많이 좀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도 아침보다 굉장히 많이 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7%, 8% 막 하락했다가 10%까지 하락했다가 지금 삼성전자는 5%, 5.55% 하락한 31만 원, 31만 원이고요. 네. SK하이닉스는 좀 덜 빠졌습니다. 2.2%, 200만 원을 계속 지금 유지하고 202만 4천 원. 이게 아마 오늘 젠슨왕의 아침 8시 반 회견이 아마 내용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것 네. 같고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이게 아침에 원래 이제 어제 젠슨왕 하고, 지금 네. CEO하고 오늘 그 최태원 SK 회장 어제 SK 깜보이동 텔레콤 있잖아요. 깜보이동 했죠. 예, 어제 어제 그 야구 보고 삼성역 야구 보고 깜보이동. 삼성역 시구하고. 깜부치킨 또 시구하고 했잖아요. 네. 오늘 또 갑자기 이제 아침에 어젯밤에 기자들한테 메시지가 와가지고 내일 아침 새벽에 아침에
최태원 회장과 만난다. 어. 근데 8시 반에 기자회견을 한다는 8시 거예요. 반에. 어? 그러니까 장 시작 전에? 전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기자들 딱 준비했고 아마 일부 라이브도 나갔는데 네. 최태원 회장이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차도 좀 8시 반부터 이미 이제 그 사전에 이제 주가 이게 거래가 되잖아요. 네. 이미 사전 거래 때부터 8시 반부터 이제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막 10%씩 하락하고 그래요. 그때부터 이미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죠. 아니 지금 주가가 지금 폭락하고 있다. 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오늘 아침에 그랬더니 뭐라고? 젠스낭 예. CEO가 웃으면서 이거 지금 기뻐해야 됩니다. AI 주식을 이전보다 훨씬 더 싼 가격으로 아. 살 수 있는 기회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SK 하이닉스와 엔비디아가 했던 그런 계약 관계를 공개를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뭔 공개를 하냐면 네. 우리가 이제 향후에 지금 그 AI 인프라 지금 나왔지만 AI 인프라 이제 시작됐고 네. 지금 이제 막 시작 초기의 단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인프라 구축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인데 앞으로 이제 이게 인프라 구축한 지 10년 그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고 당장 내년부터 이제 그 베라루빈 아직 발표했지 않았습니까? 베라루빈 그 하고 그다음에 그레이스 블랙웰이라는 이제 자기 그 이미 이제 CPU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 내용들을 이제 SK 하이닉스가 다 탑재가 된다. 그리고 베라루빈 그레이스 블랙웰 차세대 랩 그런 내용까지 다 이제 SK 하이닉스와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게 돼 있고 네. 그리고 이 베라루빈과 이 CPU 여기에만 지금 엔비디아가 1조 달러 우리나라 돈은 얼마냐면 1,500조 원이에요. 1,500조 원. 1,500조 원. 1조 달러 매출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예. 오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내용들이 지금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주가가 약간 쉽진 않지만 그 하락폭이 확 줄었고 SK하이닉스가 지금 2% 하락으로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망이 밝다 이런 얘기를 젠슨항이 SK 찾아가서 한 거죠? 그렇습니다. 앞에서? 오늘 찾아가서 오늘 SK하이닉스 그 서린 그 빌딩에서 했고요. 회견을 했고 그 자리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했고 내용들 다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네. 향후에 이제 이 엔비디아가 AI에 관련된 여러 가지 특히 SK텔레콤 오늘은 SK그룹 그 CEO 다 왔어요. SK하이닉스 사장 CEO, SK텔레콤 CEO, 네. SK그룹 CEO 최태원 회장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SK텔레콤 포함해가지고 이 반도체 밸류 반도체 이런 밸류체인에 맞는 AI 반도체 그다음에 또 뭐 피지컬 AI 그다음에 또 여기 관련된 여러 가지 네트워크 SK텔레콤의 네트워크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다 반도체 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그 피지컬 AI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그 뭐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 관련된 네트워크망까지 네. 다 우리 한국의 SK와 협력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발표가 됐고 또 이제 오후에 또 계속 이어집니다. 현대차가 방문하죠. 네. 또 네이버 현대차도 가고 네이버도 가고 어. 또 오후에 또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을 또 만납니다. 그래요. 6시 저녁 6시 반에까지. 이거는 이것도 이제 강행군이네요. 그리고 또 서울대 또 AI 또 연구소까지 가서 또 학생들도 만나고. 네. 그러니까 거의 오늘도 일정이 거의 진짜 웬만한 아이돌 슈퍼스타 이상의 일정이 꽉 차 있는데 그 갈 때마다 이제 그런 각 그 우리나라 AI 기업들과 했던 협력 관계 내용들이 계속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니까 LG 만나서 LG와 로보틱스 협력 매우 이제 중요하다. 네. AI는 이제 시작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맞아요. SK그룹과 고차원 협력을 할 거다. AI 인프라 확충 이제 걸음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대감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고 서울대 학생들 만나서 뭐 최고의 시기에 졸업해 부럽다 이런 얘기까지 한 걸로 지금 맞아요. 지금 모두가 나오고 있죠. 이어지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는 안 만납니다. 아 삼성전자 만납니다. 삼성전자 오후에 만납니다. 아 제가 빼먹었네. 삼성전자 전영현 그 부회장을 또 만납니다. 이재용 회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아까 SK 만나죠. 그 LG 지금 점심 때 만났죠. 네. 지금 또 오후에 또 삼성전자 전현영 부회장 만나죠. 그다음에 또 정의선 회장 만나죠. 현대차. 네. 그다음에 또 배경훈 장관 또 만나죠.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 만나서는 HBM4, HBM4E, 그다음에 예.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다 묶어서 또 이번에 샘플 HBM4E 샘플을 저번에 세계 최초로 공개했잖아요. 삼성전자가. 맞아요. 예. 지금 삼성전자 HBM4가 지금 이미 지금 양산해서 지금 계속 공급을 하고 있고 4E가 이제 지금 더 차세대 또 나온 건데 그 네. 플랫폼까지 지금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겠다는 거고 음. 이걸 아마 아까 그
젠슨 회장도 네. 전현희 회장 만나면 되게 기대가 된다. 삼성전자 협력 관계 이 부분 또 그걸 받아야 되니까 그런 네. 부분이 나오고 있고 현대차야 뭐 당연히 뭐 피지컬 A 자율주행 로봇 해가지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있던 아틀라스에 지금 포함해 있는 거 이런 부분은 전략적으로 지금 만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젠슨왕이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앞으로 이제 협력 관계도 그렇고 어떤 미래가 그려질지 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젠슨왕의 이번 방한 어떤 목적이 있다고 보셨고 그 다음에 종합 평가해 보자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했던 저기 그 홍대 네. 그쪽에 이제 그 라이브를 하면서 오랜만에 그때 젠슨왕 CEO가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영상으로만 보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뭐 간접적으로 또 네. 뭐 연설이나 뭐 그런 걸 봤습니다만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시민들 그리고 또 뭐 투자자들 또는 네. 어떤 뭐 미디어 또는 뭐 기본적인 그런 관심이 와 상상 이상이다. 상상 이상이다. 그리고 그만큼의 또 젠슨왕 CEO의 이 행보가 굉장히 또 오픈돼 있잖아요. 네. 되게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이고 그 자신의 어떤 그런 그 향후의 어떤 AI의 그런 생태계, 향후 AI의 협력 관계에 대한 어떤 그런 비전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네. 그것이 던지는 메시지를 현장에 느꼈을 때 보면 와 이게 단순한 어떤 AI 물론 그런 뭐 향후에 어떤 금리 또 여러 가지 이런 고금리 상황에 여러 가지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이슈들을 포함해서 반도체 버블 뭐 여러 가지 AI 버블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에도 불구하고 네. 와 이 지금 현재 그 AI 생태계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인의 CEO의 어떤 이런 마인드와 자세와 그 다음에 그들의 그 워딩 속에 있는 그 구체적인 어떤 그 쉽게 말하면 로드맵 네. 이런 것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국내 기업인들과 만나서 지금 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아 이게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게 가장 연결되어 있는 기업이 한국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포함해가지고 이 반도체 이 기업들 네. 그런 걸 보면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 또 향후 미래 세대 이걸 잘 활용하면 정말 굉장히 큰 어떤 한국 아까 뭐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기장에서 그 내용이 나왔고 네. 향후에 이런 이 내용을 어떻게 이걸 잘 이끌어 갈 것인지 그래서 이 뭐 초과 세순 뭐 초과 이익 뭐 이런 걸 구분해서 뭐 말씀했습니다만 이 네. 부분을 어떻게 향후의 미래 대한민국을 어떤 미래 세대에 위해서 투자하게 되고 대한민국이 정말로 더 한 단계 네. 업그레이드되는 이런 나라를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저는 그래서 이번에 젠슨왕 그 CEO의 한국 방문 이 내용이 그 자체로도 되게 큰 의미가 있지만 향후에 한국 대한민국 미래의 어떤 그런 투자 미래 세대에 대한 어떤 그런 긍정적인 측면까지 다 갖추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물론 젠슨왕이 이제 대한민국을 좋아하고 뭐 여기 와서 삼소 회동도 하고 아니 먹방을 음식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김포공항 내리자마자 첫 마디가 뭐였냐면 I missed fried chicken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치킨, 대한민국 치킨, 한국 치킨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지금 치킨을 BBQ가 엄청 또 주가가 또 오를 거 아니에요. 삼계탕 집도 예. 가고 그런 거 그다음에 보면 뭐 시구도 하고 그리고 유퀴즈에 나가서 뭐 춤도 추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네. 참 소맨십이 대단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잘 보면 알겠지만 젠슨왕도 필요한 거예요. 대한민국 필요합니다. 아니 지금 SK하이닉스 그럼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없으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AI의 생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끌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TSMC라는 대만의 그 큰 회사도 있습니다만 그거 하고 안 되거든요. 그럼요. 메모리가 있어야죠. 그럼요. 네, 그 메모리 AI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메모리와 함께 그 HBM4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신기술, 그다음 그런 집적 기술, 그리고 그 생태계, 그리고 AI 그다음에 엔비디아 만든 그 칩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실험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가 한국만한 데가 없습니다. 한국만처럼 이렇게 데이터 예. 그다음에 이 게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e스포츠 포함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정말 이게 이 AI 이거를 정말 그 세계를 그리려면 이걸 적극적으로 실험하고 테스트 베드 할 수 있는 국가 네. 이렇게 광통신망으로 전국이 다 깔려 있는 나라가 없어요. 진짜. 맞아요. 미국도 대도시 말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만한 이런 그 산업과 기술과 그다음 네트워크와 특히 인재 이게 네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나라와 그 내용들이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한국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이 비즈니스 면으로도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참 대단하다. 대단합니다. 네, 네. 그래요. 수리언님이 대한민국은 젠슨왕에게 무엇을 배웠나 이렇게도 말씀도 하고 계신데 미래 우리 이제 청년 세대를 위해서 미래 대한민국 위해서 우리도 제2의 제3의 엔비디아를 네, 네. 보고 그렇습니다. 키워내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 길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오늘 거의 뭐 3시간 가까이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저희가 좀 보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을 좀 그래도 짧게나마 정리 좀 해봤는데 네. 아.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토론한 모습은 언제 보더라도 참 네. 배울 게 많고 그리고 공부가 되고 그리고 3시간 동안 한 대통령이 저렇게 네.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면서 사실 원고 없이 아무 없이 그냥 이렇게 그렇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과거 윤석열 정부 때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그거에 비하면 정말 예, 대단한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맞아서 기자회견 현장을 여러분과 함께 해봤고요. 그 내용도 중요한 내용 위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김 기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김종철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오늘 김종철 찐경제는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잠깐 분석해보고 젠슨왕의 행보에 대해서 들여다봤습니다.